네, 안녕하세요. 네, 상표법 1차 기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0회 진행하게 되고요. 예전에는 한 20몇 회 더 됐는데 원래 한 16회에다가 이제 무료 강의를 붙여서 이렇게 하고 진행했는데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20회로 진행을 하고요. 비용은 이제 한 16회 비용으로 해드리게 됩니다. 우선 오늘 기본 강의에서 프린트물이 이제 계속 나갈 거예요. 매 회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2회 단위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2회하고 한 주가 또 지나고 그러면 2회 끝나고 나서 다음 회차 때 할 때는 그때 공부했던 거 OX 문제 뭐 이렇게 풀어보는 시간은 조금 또 너무 뺏는 것 같아서 OX 또 문제도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 복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항상 그때그때 하셔야 돼요. 뭐 다음 달에 또 하면 되지,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절대로 안 되고요. 자, 오늘 프린트물은 우리가 이제 상표법이라는 걸 처음 하시게 된다는 기준하에 설명드리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총 4개입니다. 상표법 체계도, 그럼 상표법에서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 막연하게 되는데 이걸 모르시면 그냥 괜히 자기가 막 찾아보거나 그러는데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걸 괜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법을 좀 아셔야 되죠. 우리가 이제 민법을 공부하시고 특허법을 공부하시면 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상표법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이 과목이 되게 독특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에 맞춰서 공부법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결국엔 법학에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아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특히 이공대생 분들이 보통 90% 이상이고 뭐 문과이신 분들도 있지만 이 법대 나오신 분들이 변리사 공부하는 경우가 뭐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경우 정말 극소수 빼고는 법학에 관련된 부분을 처음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예전에 뭐 수리탐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과목과 비슷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독특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부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꾸 이런 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엄한 길로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벌써 뭐 제 소개도 좀 이따 간단하게 하겠지만 뭐 지금 벌써 강의만 벌써 한 10여 년 이상 했고 뭐 변리사 합격한 지도 벌써 한 2016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1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끊지 않고 계속 했거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이 있어서 좀 못한 경우도 있고 2차 과목은 그러다 보니까 경험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걸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그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초반이지만 간단하게 언급드릴 거고요.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릴 거고 기본적인 내용은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만 보셔도 그런 내용을 아실 건데 이제 결국 실천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아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요. 그렇게 알려드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기만의 그냥 독자적인 걸로 하실 정도가 되려면 뭐 변리사 공부한 지 한 2년이 됐는데 나만의 뭐가 생겼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항상 강사를 믿고 우선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목소리가 듣기 싫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배우는 방식이라든지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 약간 나랑 안 맞을 수 있는데 우선은 본인이 선택을 하셨다면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교재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정말 자신 있게 어떤 다른 교재보다도 내용도 많고 내용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1차 기본일 때 기초를 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참고서로서 너무너무 좋고 여기에 심지어는 이제 다른 책에서 하지 못하던 거를 제가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뭐 기출문제도 일부러 넣어놓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기출문제가 있냐 좋냐 뭐 이런 거는 제가 경험적인 것 때문에 막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재 특징 같은 것 좀 설명드릴 건데 같이 그런 부분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자료는 우리가 이제 상표를 출원을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출원. 특허청에다가 서류 내는 걸 신청서인데 이게 우리가 일본의 법제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양식이 아직도 일본식이에요. 이게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서 그냥 안 바꾸는 건데 이게 다 일본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변리사가 되시잖아요. 나중에 일본의 서류를 보게 되는데 깜짝 놀래요. 우리 거랑 똑같아. 그냥 일본어로 적혀 있는 거로. 왜냐면 일본 걸 거의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번호를 매긴다든지 그다음에 뭐 의견 제출 통지서라는 용어도 그렇고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나오는데 일본 법제를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양식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상표도 신청서 이게 아니고요. 출원서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실무적인 거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그런 양식을 보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강의 때 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총 4장 내부입니다. 프린트물.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기본 강의를 들으실 건데 기본 강의를 이제 바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민법을 들으시고 아니면 특허법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아예 안 듣고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민법은 어느 정도는 들었다는 전제하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특허법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근데 민법도 아예 안 듣고 상표법을 들으실 리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은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하나도 안 들으셨다 민법이나 뭐 특허법도 안 듣고 그런데 상표법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상 하게 됐다 그러면 이게 용어에 익숙하지도 않은데 그냥 막 하려다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 유튜브에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58회 정도 됩니다. 한 회당 한 8분에서 10분 정도 돼요. 그러면 되게 간단해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당연히 처음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그러면 처음엔 듣기 싫죠. 근데 당연히 상표법도 공부가 좋아서 하실 일은 없고 이게 용어에 익숙해지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그냥 그러고서 다시 기본 강의를 들으면 이미 용어가 한두 번이라도 듣고서 보는 거랑 이거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랑 틀리거든요. 근데 제가 초반에 아예 민법적인 거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민법을 안 배우셨더라도 우리가 상표법을 공부할 때 용어라든지 뭐 법조문이라든지 그런 용어, 법조문의 무슨 제1조, 제 몇 항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막 그런 것들 용어까지 다 기초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58회까지 거의 다 촬영이 돼서 이제 조금씩 올리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40몇 회이기 때문에 한 10회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에 뭐 한두 개씩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그냥 아주 좋아요. 그냥 입문 강의도 안 듣고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용어라든지 기본적인 개념을 그래도 듣고서 하는 거 완전히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그거 도움 되실 수 있으니까 윤별 TV라고 해서 뭐 검색을 하시거나 상표법 입문 강의만 검색해도 제게 나옵니다. 최근 게 있어요. 그래서 2025년 62회 거 찍은 것도 있고 근데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게 낫겠죠. 최근 걸 좀 제가 또 다시 좀 약간 수정을 해서 약간 개정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6년 63회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1회 때 1회부터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8분에서 10분 정도니까 그걸 좀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또 들으셔도 돼요. 그냥 가볍게 그냥 왔다 갔다 할 때 그 이상한 거 뭐 유튜브 딴 거 쇼츠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요.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이게 사람이 그 이상한 지옥이잖아요. 쇼츠 이상한 거 하나 잘못 걸리면 계속 보게 돼.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참으시고 요거 이제 상표법에 그냥 그런 걸 시간을 투자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이제 바로 나오지는 않겠죠. 어떤 바로 무슨 효과가 있는 게 아니지만 이거는 진짜 서로 여러분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게 제일 힘들어요.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특히 처음 배우시는 어떤 법률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도움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6월 달쯤에는 또 이제 법조문 같은 강의 같은 것도 이제 저 유튜브로 올려놓을 거예요. 그냥 강의로 하는 것보다는 법조문 정리하는 것들은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그래서 법조문 같은 것들도 자료도 나눠드리긴 하겠지만 유튜브도 이제 곧 참고해서 보실 수 있게 올해 왜냐하면 1차 시험에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에서는 법조문을 활용해서 하는 문제가 최근 4, 5년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경향에 있어서 4, 5년 전만 해도 법조문 자체가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막 법조문은 쉬운 게 안 나오고요. 저 구석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럼 법조문 하면 되지라는데 법조문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우리가 2차 시험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상표법 우리 아시다시피 특허법이나 상표법은 2차 시험 논술 시험까지 있어요. 근데 논술 시험 공부도 해야 되는데 법조문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판례라든지 다른 걸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법조문에 매달려 있을 시간이 없는데 법조문은 1차 때만 대비하시면 됩니다. 뭐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걸 도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윤별TV 그거 활용을 해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유튜브입니다. 네, 법조문도 곧 올라올 예정이고요. 자, 그럼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는 벌써 16판이니까 거의 제가 2010년도부터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기본서.
그래서 어떤 책보다도 지금까지 아마 제일 오래 제가 강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상표법 같은 경우는 판례가 원래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많이 얘기 들으실 건데 판례도 웬만한 게 다 들어가 있고 중요한 내용들 여기 다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시도를 했고 참고서예요. 참고서. 어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대신 이제 이거를 내용이 워낙 많은데 이거를 다 보느냐 처음에는 꼼꼼하게 다 봐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제가 줄도 쳐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제가 A, B, C급 다 나눠드릴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강약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참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는 거 참 힘들죠. 요즘에 당연히 저도 제가 작년인가 이제 저도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어요. 좀 일이 있어서 좀 부동산에 좀 관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너무 근데 좀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막 하려는데 되게 힘들어요. 근데 당연히 온라인으로 공부하죠. 누가 오프라인으로 요즘에 잘 합니까? 그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한다는 게 참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한테는 잘 아시다시피 교재 이거 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노트 같은 경우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이 필기노트에다가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좀 그림 같은 것들도 웬만한 거 다 넣어놨고요. 필기노트에 거기 이제 빈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같이 좀 적어놓으세요. 기본적인 건 항상 기본서로 보셔야 돼요. 요 교재로. 그렇지만 필기노트에 참고할 만한 내용들 저런 얘기도 있었네 하고 적으시고 뭐 교재랑 겹칠 수도 있지만 자꾸 그런 걸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자기만의 또 그림도 그려보고 자꾸 쓰는 겁니다. 뭐 필기가 다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요 암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브노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요것만 갖고 되느냐? 요건 아니고 요게 이제 그래도 나름 요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전철을 타든 뭐 이렇게 교통편을 이용하든 왔다 갔다 할 때 짜투리 시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암기할 수 있는 것들 암기하게 하고요. 상표법에서는 암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2차 때 논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써야 돼요. 1차 과목 중에 민법 이런 애들하고는 달라요. 민법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하더라도 OX를 고를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쓰지 않아도 큰일 나진 않아요. 하지만 특허나 상표법, 특히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판례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기장에 있는 내용은 최소한 2차까지도 최소한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건 암기하셔라 이거예요.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제가 요약 정리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약집이기도 하면서 암기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것만 암기해서 뭐 1차, 2차 다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2책만 있으면 된다고 저거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중요한 것들은 1차 기본서를 꼼꼼히 보셔야 돼요. 막 구속에서도 나오고 막 그래요. 이런 것들 암기하지 않고 OX 고를 정도만 되는 것도 1차 시험에 나오니까 객관식은. 하지만 2차까지 생각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미리 암기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놨어요. 그래서 암기장에 두 문자라고 그러죠. 우리 암기 코드 이렇게 따놓은 거. 두 문자가 있다 싶으면 무조건 쓰실 정도로 암기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막상 이제 이런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해? 근데 다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 공부할 때 뭐 상표법도 책이 되게 이렇게 두껍죠. 예전에 민법 책이 이만했어요. 요즘은 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법 어떤 책이 또 제일 중요하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막 김준호 아직도 14판 책해서 이 책이 이만해요. 그러니까 민법 공부를 딱 해야 되겠고 민법이 시장이니까 그러면 처음에 저도 헉했죠. 저걸 다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사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꾸 설명드리는 건데 좀 가이드만 잡아주면 무조건 암기를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암기 당연히 많이 해야 돼요. 법률 과목의 대부분이 암기해야 되는데 쓸 정도로 암기하는 것과 OX 고를 정도 암기하는 것과 요거는 그냥 눈에만 바를 정도. 우린 지금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뭐 학문적인 걸 할 거면 별리스 합격한 다음에 어디 법률대학원 가시면 돼요. 저는 시험에 맞게 계속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수준이 낮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시험에 맞게 고득점 받기 위한 걸 설명드리려면 어떤 게 나오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제 경험적인 걸로 지금 거의 2010년도부터 거의 해왔기 때문에 거의 15년 가까이 돼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그 노하우가 있죠. 1차, 2차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이런 교재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더 하나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통 제가
좀 맨날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한두 달 지난 다음에 기본 강의한 다음에 보통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출간하고 그랬는데 그냥 이번에 아침에 그냥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1차용입니다. 1차 기출문제가 다 있습니다. 정리 해설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서에도 기출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해설은 없어요. 답만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아예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진도별로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꾸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경향을 보는 거예요.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그러면 이제 항상 아시죠?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쉬운 문제들은 다시 안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자꾸 틀리시거나 좀 중요한 지문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경향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드리게 됩니다. 오프라인에 오셨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가셔야죠. 그런 것들. 이것까지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기출문제 강의를 하게 돼요. 한 두세 달 후에. 그때도 나눠드리기도 하긴 하는데 미리 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나중에 강의 들으실 때 또 받으셔도 되죠. 또 받으신 다음에 뭐 혹시 뭐 강의 들으면서 이때는 이제 기출문제도 같이 풀면서 또 이론 정리 또 하고 뭐 그런 강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미리 드리니까 요거 받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또 시간 낼 때 이런 것들 PDF 파일로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태블릿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태블릿에 받아서 항상 보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태블릿에서 필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줄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주마다 OX 문제 자료를 항상 또 프린트물로 드릴 거니까 또 역시 또 풀이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딱 풀어보세요. 당연히 뭐 교재도 암기하시고 읽어보셔야 되겠지만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자꾸 보셔야 돼요. 1차 시험일 땐 객관식 문제 자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 때는 2차 논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보셔야지 여러분들 시험에 대비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공부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냥 이 책을 읽고 암기하면 돼가 아니라 책을 보더라도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잘 볼 거냐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도와드리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니까 그거고요. 그것도 이제 1차 기본 강의하면서 2차 시험 문제 나왔던 것도 한 4-5번 정도 제가 좀 중간에 넣어서 알려드릴 거예요. 아, 2차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1차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도 맛배기로 하게 됩니다. 그럼 1차 공부할 때 그래서 자꾸 이런 걸 2차 저 강사님이 자꾸 2차 얘기를 많이 하자는데 1차가 어려운 거나 1차가 뭐 쉽다라는 건 아니지만 1차에 비하면 2차는 너무 어려워요.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어떤 문제, 4문제나 주어진 다음에 여러분이 별일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써야 돼요. 20장을 씁니다. 20페이지. 답안지, 한 B4 사이즈. 그냥 일기를 쓰래도 안 써진단 말이에요. 그게 되겠어요?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나오려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 그 다음에 공부 방향, 그거를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시간 될 때마다 중요한 자료들은 계속 나눠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자료 엄청나게 드릴 수도 있지만 딱 필요한 것만 드릴 거예요. 또 2차 강의나 다른 강의 때 또 드리는 강의도 있는데 자료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볼 시간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하지만 적당하게 필요한 것들 드릴 겁니다. 자, 교재 우선 따끈따끈한 건데 조금 이게 하필이면 이게 개정법을 반영을 다 하는데 개정법이 5월 27일 날 한 번 있었고요. 최근에. 그 다음에 7월 22일 날 시행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근데 7월 20일 거는 반영됐는데 5월 27일자는 반영을 못했어요. 조그만 내용이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수요일 날 다음 시간에 그 자료를 드릴 건데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개정을 되잖아요. 그럼 개정되면 보통 한 6개월 후에 보통 또는 1년 후에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7월 22일 날 개정되는 거는 올해 1월에 개정된 거라서 6개월 만에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22일 날 하는 시행되다 보니까 이번에 2차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걸 공부를 안 해도 돼요. 7월 중순에 시험 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시행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다 들어가고 하셔야 돼요. 근데 하필이면 5월 27일 달 개정은 개정 공표하자마자 바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5월 그래서 이게 개정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될지 아닐지 애매해서 날짜를 제가 애매했는데 뭐 하필이면 딱 대통령 선거 있어서 그 전에 처리한 건지 모르겠지만 5월 27일 날 개정법이 조금 빠졌어요. 근데 내용이 얼마 안 돼요. 그거는 따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했고요. 교재 같은 경우에 법조문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충 자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도 딱 뭐 답만 있지만 기출 문제도 바로바로 풀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오늘 나눠드린 기출 문제, 온라인은 못 보시겠지만 오프라인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기출 문제 또 풀어보세요. 자꾸. 그럼 벌써 이게 한번 정리한 거 이론 강의 듣고 내가 복습한 다음에 문제 풀면 벌써 3, 4회 독한 효과가 나는 거예요. 항상 아시겠지만 계속 반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뭐 7번만 7회독만 하면 합격한다고. 근데 7회독이 쉽지가 않아요. 1회독이라는 게 그냥 뭐 소설책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중요한 거 암기하면서 이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책 한 번 끝내는 게 1회독이에요. 3, 4회독까지가 제일 어려워요. 그게. 그걸 넘었으면 이제 5회부터 6회독 그 이후에는 되게 빨라요. 7회독 금세예요. 근데 그 3, 4회독까지 가는 그 과정, 똑같은 책을 또 봐. 근데 또 보는데 이제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봤던 건데 기억이 안 나. 우선 자기한테 화내요. 막 자격지심 생기고 짜증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도 다 틀려. 본 거 같은데 그랬나? 뭐 이래. 좀 지나서 다시 보는데 또 틀려. 근데 그걸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밑빠진 독이라고 법률 공부하는 거. 그래서 우리 뭐 화학공학이나 뭐 물질 전달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을 건데 여기 깨진 거예요. 이게 깨진 만큼 아무리 넣어도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구멍이 뚫렸으면. 이게 사람 뇌가 이래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는 게 10이면 그냥 100을 넣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 시험 보는 날 그 순간에 100이면 돼요. 여기에 딱 가득 채워서. 그럴 정도로 반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문직 되는 게 쉬웠으면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저는 이제 뭐 이게 젊으셨을 때 공부할 수도 있고 좀 나이가 드셔서 할 수 있는데 저는 나름 나이 먹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회사 다니다가 나와서 한 6년 정도 회사 다니다가 나와서 변리사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때가 34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운 좋게 이제 2년 만에 합격했죠. 기득에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나와 보니까 2년 만에 합격하는 게 정말 잘한 거예요. 어디서 막 맨날 우쭐해요. 막 이럴 정도로. 근데 그럴 되는 게 제가 뭐 학교 과 모임에 봐서도 기득에 붙은 사람이 2명 정도밖에 없어요. 몇십 명 중에.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워요. 운도 있어야겠지만 운이 생기려면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게 동차죠. 동차가 있긴 있어요. 동차가 되려면 얼마나 이걸 쏟아부었겠어요. 운도 있어야 되겠지만 운도 있으려면 어쨌든 쏟아부어서 그게 자기가 찍은 게 다 나왔으면 뭐 머리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동차에 되려고 노력하셔야지 동차에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못 돼도 기득에 붙어요. 저는 동차에 붙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먹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가짐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해봤자 좀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성향이나 개인적인 목표가 있을 거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뭐 공부도 어느 정도 했을 거고 하지만 이제 제가 변리사 뭐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라 변리사 합격 선배로서 옛날에도 변리사 시험이 그럼 요즘에는 왜 그런 얘기하면 또 웃긴 얘기가 많아요. 그럼 옛날 제가 45회 합격자인데 지금 63회째잖아요. 45회 때 시험과 63회 때 시험은 어느 게 어려울까요? 네, 아무도 몰라요. 제가 지금 63회 걸 시험 보면 잘 볼까? 제가 강의하고 내용은 알아요. 근데 막상 2시간 내에 쓰는 건 잘할까? 이건 또 연습이 필요해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많이 알겠죠. 거의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한다고. 특히 공부에 맞춰서 뭐 시험 과목에 맞춰서 공부한 건 진짜 어느 사람보다도 되게 오래 했고 하기 때문에 자신 있지만 막상 시험 치라고 하면 논점 찾는 거에 잘하겠죠. 그렇지만 이거 쓰는 건 어렵거든요. 그만큼 이게 이론만 알아서도 안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막 자잘한 스킬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학원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하면 이게 뭐 객관식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논술이. 그래서 그걸 이제 도와드릴 거고 그 교재가 그것들을 담아놨어요. 그런 것들이 정수입니다. 정수. 나중에 참고서로 쓰시면 돼요. 1차 때는 당연히 이론을 공부하고 2차 때는 이걸로 공부는 못해요. 이거는 2차 때는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중요한 것만 암기하고요. 필요할 때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활용될 거고 뭐 필요한 것들 판례라든지 내용이 있고요. 이렇게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교재도 이런 게 없었는데 당연히 수험생한테 맞게 자꾸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넣었어요. 이걸. 책이 두꺼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그때 보게 하자 해가지고.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나눠드리는 게 특히 오프라인인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필기 노트 없어도 되긴 하는데 필요하시면 필기 노트 회사가 그거를 적으시면 되는데 우선은 진도별 정리집, 암기장, 그다음에 필기 노트 이렇게 이제 부교재입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은 없어도 되긴 해요. 강의 들을 때는 공부에 도움 주기 위한 것뿐이니까요. 그래서 감안을 하셔서 사셔야 돼요. 막 사지 마시고요. 이런 거를 이제 학원에서 싫어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 사셔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필요하니까. 자, 우선 필기 노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막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이렇게 미리 그림 같은 걸 그렸지만 뭐 필기가 다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의를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필기 노트 몇 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빈칸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다 그림이라든 그려져 있으면 거기다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내용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필기 노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은 그 그리느라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도 안 했죠. 필판에서 제가 이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요. 쓸데없는 시간이. 요즘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또 다른 얘기들도 많이 해드릴 수 있고 가능한 또 재밌게 하려고 제 경험적인 얘기라든지 그렇게 좀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론 설명시 그 필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관계 그림은 이미 기재 대부분 돼 있습니다. 혹시 빠진 것들이나 제가 또 뭐 설명하다 보면 뭐 다른 얘기를 막 그림 그리거나 설명할 때 있으면 저거 관련된 거다 그러면 자기도 직접 적으시거나 그리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진도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고 필기 노트로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암기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요사항을 암기한 겁니다. 하지만 요약집은 아니에요. 이걸로만 공부하면 된다 아닙니다. 1차 시험은 막 구석진돼서 나와요. 요즘에. 그리고 암기 코드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상품에 관련된 것들은 교독, 상목품 뭐 이런 어떤 걸 바로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품의 정의는 교독, 상목품. 그러면 그게 왜 그런지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걸 암기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쫙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암기 코드가 있으면 제가 뭐라고 했죠? 쓸 정도로 암기해라. 왜? 2차 시험에 나오니까. 네. 그래서 2차를 위해 쓸 정도로 암기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암기장에 있는 거는 1차 시험에도 당연히 도움되고요. 2차 시험에 미리 외우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민법 공부하다가 문제 풀 정도만 딱 되면 다 잘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민법은 2차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OX만 고르고 끝나지만 상표법은 나중에 실무에서도 써야 되고 변리사가 되시면 적어야 돼요. 머릿속에 들어있고 정리가 돼서 이해한 다음에 해결을 해야 될 정도로 암기가 돼서 나오려면 이게 거의 강의할 정도로 돼야 되거든요. 쓴다는 게. 그러려면 미리미리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1차 시험 끝나고 뭐 1차 시험 합격한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근데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할 게 많죠. 민법 해야지. 민법이 또 쉬운 건 아니니까. 특허법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발목 잡는 게 자연과학 해야 되죠. 물화생지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처음엔 다 한다고 생각하죠. 물화생지.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에 쫓기면 갑자기 생물은 제끼자 뭐 이렇게 하고서 자기가 약간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기본적인 거는 다 자꾸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도 2차까지 대비해서 이거를 활용하시는 거다. 그래서 암기장은 강의에 쓰지는 않아요. 강의에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걸 꼭 사셔야 되는 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한번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이런 게 필요하다 싶으면 구입하셔서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은 이제 교재가 생겼으니까 활용하시면 더욱 좋겠죠.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출문제 진도별 정리집 오프라인만 이번에 2026년도에 처음 드립니다. 미리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보통 상표법이 1차 시험에 1년에 10문제씩 나옵니다. 민법 우리가 40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특허 20문제, 상표법 10문제, 그다음에 디자인보호법 10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표법 10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특허법보다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2차 시험에 같은 과목이에요.
물론 이제 특허법에서 배우는 게 많기는 해요. 기본적인 내용을 많이 하고. 근데 특허랑 디자인, 상표 얘네들이 다 조금씩 다 달라요. 이것들이. 근데 이제 상표법은 하필이면 디자인보법은 선택 과목인데 상표법은 그냥 필수 과목이에요. 2차에서도. 특허만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하게 돼요. 10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어쨌든 그 10문제를 제가 2004년도부터 진도별로 쭉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앞에 상표에 관한 기본적 정의 문제, 상품에 관한 문제, 그러면 쫙 그것만 모아놨고, 그 다음에 뭐 침해면 침해 파트, 그런 식으로 진도별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써먹느냐? 지금 공부하실 때 바로바로 복습하실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진도가 끝났다 그러면 내가 복습 공부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날 잡고 문제를 쭉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반 이상은 틀릴 겁니다. 안 틀리면 좋고요. 틀려도 좋아요. 왜? 아, 내가 그만큼 어디가 부족하고 암기가 안 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왜 틀렸느냐? 내가 외웠는데 이거를 틀리네. 내가 그럼 이 부분을 자세히 안 보네. 그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는 겁니다. 시험의 기본은 기출문제 공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거의 230문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24년간 총정리입니다. 완전 1차 시험으로 진도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각각 문제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1차 1, 2회독 하면서 공부하시면 딱 좋죠. 그리고 객관식으로 갈아타시면 뭐 상표법 10문제 이제 다 맞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10문제 그거 갖고 그런데 문제 푸는 거는 무조건 10문제도 맞아야 되지만 항상 머릿속에 그 한쪽에는 내가 2차 시험도 대비한다. 객관식 문제를 겨우 풀 정도가 되면 2차는 못 풀어요. 바로바로 풀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딱 보면 이론을 내가 보면 알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객관식 10문제만 맞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것들은 나중에 피부입니다. 이게 나중에 상표법은 2차 시험에 가장 평균적으로 꽈락이 많은 과목이 상표법이에요. 그리고 평균 점수가 제일 낮아요. 어쩌다가 뭐 최근에 높아진 경우도 있지만 낮아요.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중간중간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부 방법, 우리 상표법 처음 공부하실 때 아주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예습은 안 하셔도 돼요. 뭐 책 한 번 먼저 읽어봐야지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예습은 언제 하냐면 한 번이라도 봤거나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이면 예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알지도 못하는 거 뭐 책 읽어서 뭐예요? 머리도 안 들어와요. 뭐 보고 싶다면 그냥 뭐 목차가 뭔지 뭐 요 정도만 눈에 익히시면 되고 입문 강의를 아예 들으시는 게 나아요. 입문 강의. 처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강의에 집중하신 다음에 뭐 당연한 거지만 복습이 필수입니다. 이거는 복습을 하시면서 아까 뭐 기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윤별 상표법이라고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또 한 6월 달쯤 말쯤부터는 또 이제 중요 지문 같은 것도 제가 뭐 자료도 나누지만 매일 올려요. 매번. 그러면 그런 짜투리 시간 자꾸 활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한 게 진도별로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OX 문제가 나오면 그걸 한 3문제씩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져서 맞는지 틀린지 보면 틀리든 맞는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꾸. 그게 맞으면 맞을수록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한 8월, 9월 뭐 됐을 때 이제 객관식 문제 풀 정도가 되면 이제 5문제씩 조금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보는 거예요. 하루에 한 2번 정도 제가 올려요. 많으면 3번. 그래서 오전에 뭐 할 때 들어와서 잠깐 보고 점심 때 밥 먹고 딱 한 번 보고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자꾸 그렇게 활용하시는 겁니다. 상표법은 짜투리 시간 같은 거 활용해서 자꾸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민법처럼 1차만 보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해요. 2차까지 하기 때문에 중요해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거 쉬울 것 같죠? 이게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요. 심지어는 저 꾸준히 올리기도 힘들어요, 제가.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이제 한번 한다 그러면 내가 억지로라도 해요.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요거. 그래서 네이버 밴드 같은 거, 뭐 밴드 같은 거 많이 해보시죠. 그래서 네이버 밴드 깔으시고 윤별 상표법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것들. 그래서 가입은 되기 쉽습니다. 뭐 간단한 정보 몇 가지, 3가지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 이상한 애들이 많이 들어와요. 막 걸러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공이 뭐냐, 뭐 그냥 그런 거 몇 개 물어봐요. 근데 이상한 애들은 막 전공이 뭐냐 그러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날씨가 맑고 윤별 상표법과 함께 하고 싶어. 이상한 얘기 적고 있어요. 이상한 애들이죠. 그런 애들은 못 들어게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750명 정도 있고, 뭐 다 또 옛날 분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또 쌓이고 쌓였다가 또 나가시고 막 이러고. 그래서 윤별 상표법 제가 주로 계속 올리고요. 뭐 여러분들도 제가 참가 이렇게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벤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윤별 상표법으로 들어와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 뭐 1대1로 질문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커뮤니티에 강사 상담실이 있습니다. 글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적으시면 이렇게 비밀로 이렇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질문을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로 질문 주셔도 되고요. 그런 것들. 오늘 제가 이제 자주 안 들어가서 혹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밴드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매일 올리거나 이렇게 되면 계속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로 올리시든 어떻게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자, 그 정도로 보고요. 조금 몇 개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지식재산권이라는 걸 이제 공부하시면 우리가 이제 뭐 요 정도는 알고서 오셨을 수도 있고 모르셨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식재산권에 산업재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이라는 게 비즈니스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요 4가지를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시험 과목에 보면 산업재산권법 한 교시가 있고, 그 다음에 민법, 그 다음에 자연과학 이렇게 해서 1차 시험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도 내문 40문제인데 그것도 물화생지, 물리화학, 생물지구과학이고, 산업재산권법은 요거 4과목.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에 포함돼서 20문제, 상표법 10문제, 디자인보호법 10문제. 근데 얘는 이제 선택과목이죠. 그 선택과목도 요즘에 좋아진 거예요. 요즘에 그건 아시죠? 패스제로 바뀐 거. 예전에는 점수제여가지고요. 과목마다 이게 점수 편차에 따라서 아마 지금 생각하면 억울해요. 어떤 과목은 막 90점이 나오고, 디자인 보호법은 많이 해야 60점, 70점이거든요. 70몇 점이면 수석이에요. 디자인 보호법 최고점이에요. 근데 막 뭐 회로 이론 막 95점. 그럼 다른 거 못했어도 회로 이론 그거 맞은 것 때문에 합격하고도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패스제로 바뀐 거예요. 꽤 됐죠, 벌써. 어쩐데 디자인 보호법은 공부 잘 안 하죠. 이게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네. 하지만 근데 얘네들은 필수 과목입니다. 2차까지. 이런 거를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특허법에 이제 기본적인 절차나 이런 거를 주로 공부를 해요. 민법에서는 이제 실체적인 공부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막 법인, 그다음에 뭐 채권, 물권 이런 것들 막 진짜 막 뭐 뉴스나 이런 데서만 보던, 신문에서 보던 어떤 법률적인 용어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허법을 배우면서 특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막 특허청에서 하는 절차, 뭐 심판, 소송 이런 걸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상표법에서는 특허법과 중복되는 건 안 해요. 시험에도 안 나오고요. 대신 특이한 게 나오겠죠. 특이한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이게 좀. 그래서 그런 상표법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법률적으로는 저작권 이런 것들도 나중에 여러분이 변리사가 되시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변리사도 저작권법을 되게 많이 아는 줄 알아요. 근데 이거 선택 과목 아닌데 누가 해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변리사한테 문의 많이 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따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변리사 합격한다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2차 선택 과목이어도 되고 보시니까요. 부정경쟁 방지법 또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게 특허 상표하고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시험에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어쩌다 한 번씩. 그리고 개념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상표법에 좀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상표법에서 공부하는 거는 요거랑 요 부정경쟁 방지법 일부 요거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요건 진짜 일부만 해요. 판례나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부경법이 과목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부경법 강의할 때 시험 경향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기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공부 가이드를 알게 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정도로 보고요.
좀 시간이 좀 됐죠? 그래서 보통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요. 이렇게 10분 정도 쉬고 그런 식으로 해서 3시간, 그래서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좀 미리 좀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일정상 25일 날 6월 25일 날 제가 좀 일이 있어서 그때는 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빠지는 대신 나중에 8월 원래 중순 정도의 마무리인데 한 해 정도 더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그때 참석을 못 하시면 뭐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게 그건 해드릴 거니까 그거는 좀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또 그때 그 주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수요일입니다. 그거는 좀 제가 일정이 갑자기 뭐가 생겨가지고요. 죄송한데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